삼성이 반도체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다음 판에서는 삼성만 가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이 쉬는 오늘 그 무기가 뭔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장이 멈춰있는 주말입니다. 평일 내내 오르내리는 주가에 마음 쓰다가 주말엔 좀 한숨 돌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조용한 주말이 오히려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장이 열리면 눈앞의 등락에 휩쓸려서 큰 그림을 놓치기 쉬운데 장이 멈춘 지금은 차분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삼성이 그 중요하다는 인공지능 메모리 경쟁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의 다른 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판에서는 삼성만 가진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왜 중요한지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삼성 주주로 사는 게 요즘 좀 답답하죠? 그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메모리로 잘 나간다는데 삼성은 자꾸 뒤처졌다, 늦었다 이런 얘기만 들려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만 계속 보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져요. 지금 이 순간의 순위만 보고 앞으로 판이 어떻게 바뀔지는 놓치는 거예요. 반도체 경쟁은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규칙이 달라지고 그때 순위가 통째로 뒤집히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눈앞의 순위 넘어 진짜 그림을 차분하게 짚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판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다음 판이 다르냐?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비싼 메모리 HBM 다들 아시죠? 이 HBM은요 얇은 반도체 판을 여러 층으로 높이 쌓아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이걸 누가 더 높이 더 잘 쌓느냐가 경쟁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쌓기 경쟁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앞서 있었죠. 그런데 다음 세대부터는 경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높이 쌓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깔리는 바닥판이 승부처가 되거든요. 이 바닥판을 어려운 말로 베이스 다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메모리의 두뇌인 셈이에요. 예전엔 이 바닥판이 그냥 받침대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부터는 여기에 계산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모리는 반은 저장 장치이고 반은 작은 컴퓨터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두뇌를 잘 만들려면 메모리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회로 기술이 필요해요. 예전 방식으로 메모리만 잘 쌓던 회사는 여기서 벽에 부딪혀요. 두뇌를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높이 잘 쌓아도 다음 판에서는 반쪽짜리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여기서 삼성만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뇌를 만드는 정밀 회로 기술을 파운드리라고 해요.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 위탁 생산 기술이에요.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인공지능 메모리를 제대로 만들려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메모리 기술, 파운드리 기술, 그리고 그걸 하나로 합치는 포장 기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회사 안에 전부 가진 곳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삼성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두뇌를 만드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뇌를 대만의 TSMC라는 회사에 맡겨야 해요. TSMC는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세계 1등 회사예요. 남한테 맡기면 그 회사 사정에 휘둘리고 비밀도 공유해야 하고 발 맞추는데도 시간이 더 걸려요. 반면 삼성은 메모리도 두뇌도 포장도 자기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무기냐면요, 집을 지을 때 설계 따로, 골조 따로, 마감 따로 회사마다 나눠서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말 안 맞고 시간 오래 걸리고 문제 생기면 책임 떠넘기기도 생겨요. 그런데 한 회사가 설계부터 마감까지 다 하면 훨씬 빠르고 발 맞추기도 쉽고 문제 생겨도 바로 해결돼요. 삼성이 딱 그거예요. 메모리 만드는 부서, 두뇌 만드는 부서, 포장하는 부서가 한 지붕 아래 있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맞춤 제작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턴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통째로 다 해주기예요. 이런 원스톱 서비스는 세 가지를 다 가진 삼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뿐인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AMD라고 있어요. 인공지능 칩으로 엔비디아를 바짝 쫓는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삼성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냥 메모리만 사가는 게 아니라 두뇌 만들기부터 포장까지
통째로 삼성한테 맡기기로 한 거예요. 바로 그 통째로 다 해주는 능력을 보고 붙은 겁니다. 큰 손님이 이렇게 붙는다는 건 삼성의 이 무기가 실제로 시장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것도 하이닉스는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요. 생각해보면 AMD 같은 회사가 왜 굳이 삼성을 택했겠어요? 메모리만 필요했으면 다른 데서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뇌 만들기부터 포장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곳, 그런 곳은 세상에 삼성 하나뿐이니까 온 거예요. 지금 순위가 아니라 다음 판을 보고 미리 줄을 선 셈이죠. 세 번째 무기가 어쩌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삼성한테 통째로 맡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왜냐면 삼성의 방식에 맞춰서 자기 칩을 설계해 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다른 데로 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삼성 생태계에 들어온 고객은 웬만해선 계속 삼성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락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잠기면 못 빠져나가는 단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골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 답이 곧 나옵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다음 판부터는 메모리의 두뇌가 승부처가 되고 그 두뇌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건 세계에서 삼성뿐이고 한번 붙은 고객은 못 떠나는 단골이 된다. 그럼 지금 장이 멈춘 이 주말에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앞을 보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신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다만 지금 순위만 보고 초조해하는 사람하고 다음 판에 무기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밀린다는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마시고 삼성이 준 이 무기가 실제로 통하는지 그걸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날이 코앞에 있어요. 이달 23일에 삼성이 이번 실적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얼마 벌었다는 큰 숫자는 이미 나왔지만 그날은 회사가 직접 앞으로의 계획을 입으로 풀어주는 날이에요. 그날 이 인공지능 메모리에서 큰 손님을 얼마나 잡았는지, 두뇌 만드는 사업이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무기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 이날을 그냥 실적 발표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얘기를 떠올리면서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짚어드린 이런 것들, 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날 뭘 봐야 하는지, 이걸 개인이 매번 스스로 챙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다 어딘가에 나와 있죠. 문제는 그 수많은 뉴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걸 골라내고 정리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낮에는 생업이 있고 저녁엔 지치고 주말엔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언제 이 많은 정보를 다 읽고 추려서 정리하고 계시겠어요? 큰 돈을 굴리는 쪽은요, 이걸 대신해주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요. 개인은 혼자서 생업까지 하면서 다 해야 하니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늦는 것보다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총알, 그러니까 투자할 돈입니다. 개인은 이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미리 알아도 잘못된 자리에 돈을 다 넣어버리면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받쳐줄 돈이 없어요. 큰 손을 실수해도 다시 채우지만 개인은 그 한 번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죠. 특히 지금처럼 판이 바뀌는 균목에서는요, 성급하게 한 번에 다 넣었다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크게 물려요. 가진 돈이 적을수록 이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것만큼이나 이 한정된 돈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정된 돈을 잘 쓰시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지 않습니다. 투자하시는 돈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다르게 보내드려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가진 돈에 따라 지켜야 할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30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께는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춰요. 이 시기엔 크게 버는 것보다 종잣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3억 원 넘게 굴리시는 분께는 이미 모은 돈을 지키면서 어떻게 더 키울지 그 관점으로 짜드립니다. 지킬 게 많은 분한테 무리한 방법을 권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300만 원까지 300에서 700, 7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이 5구간으로 나눠서 각자 상황에 딱 맞는 내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에요. 100% 무료입니다. 어디 비싼 강의 팔려는 미끼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주님들이 큰 손들한테 정보에서 밀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시장 보면서 정리한 걸 그대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딱 남겨주세요. 그 다음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적어주세요. 링크만 누른다고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양식의 정보를 적어주셔야 그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왜 이렇게 미리미리 챙겨두시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딱 보여주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는 기술인데요. 아까 인공지능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20%부터 30%까지가 전기값으로 나갑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이 전기 먹는 양은 더 무섭게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전기를 덜 쓸까?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기를 덜 먹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을 삼성이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삼성 연구진이 저장용 반도체가 쓰는 전기를 최대 96%까지 줄이는 원리를 밝혀냈어요. 쉽게 말해 100을 쓰던 걸 4만 써도 되게 만든 겁니다. 이걸 강류전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전기를 엄청나게 아끼는 반도체예요. 보통 전기를 아끼려면 용량을 좀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용량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기만 확 줄였어요. 그동안 안 풀리던 숙제를 발상을 뒤집어서 풀어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회사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에 정식으로 실렸습니다. 연구진 34명이 매달린 결과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검증을 통과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기술이 지금 당장 제품으로 나와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원리를 밝혀낸 단계고 실제 제품이 되는 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돈은요, 이게 참 묘합니다. 기술이 다 완성되고 제품이 팔린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 알아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미리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다 이거 되겠다 싶을 때는 이미 값이 다 올라 있어요. 정작 큰 돈은 다들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 씨앗을 미리 알아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세상이 다 알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요, 오늘 말씀드린 그 전기 아끼는 반도체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엮여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담아드립니다. 무엇보다 방금 짚어드린 이달 23일 그 발표 있잖아요. 그날 이 인공지능 메모리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관점까지 자료에 정리해뒀어요. 그러니까 그날 혼자 숫자만 보고 헤매실 일이 없는 거예요. 혹시 더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래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다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짧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인공지능 메모리에서 밀린다는 얘기가 많지만 다음 판부터는 메모리에 두뇌가 승부처가 되고 그 두뇌를 통째로 만들 수 있는 건 세계에서 삼성뿐이었어요. 한번 붙은 고객은 떠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 지금 순위 한 줄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이 문기가 실제로 통하는지 이달 23일 그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발표에서 실제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이 멈춘 주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